30대 아들에게 직접 만든 총을 발사해서 친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구속이 결정이 됐죠. 그 이후에 유족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하. 일단 당초 경찰은 60대 남성이 3발의 총을 쐈고 그 가운데 2발이 아들에게 명중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노린 범행이다 라고 했었는데 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은요. 아들을 쏘고요.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일단 60대 남성이 생일 잔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케이크를 먹던 중에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라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를 했고 그 자리에 그 가족의 지인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인에게도 2차례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 지인도 2차례 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하지만 이게 불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인도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60대 남성은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본인의 남편, 그러니까 피의자의 아들,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잠깐 방 밖으로 나오니까 총기를 재정비하더니 어머나. 소리를 지르면서 며느리를 추격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며느리도 쏘려고 했다는 걸로 추정이 되죠.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니까 수차례 문을 열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라 라고 위협하기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와라라면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위협을 했다는 건데요. 세상에. 하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에요. 지금 사망한 이 몹쓸 인간의 아들, 30대 아들입니다. 그 아들만 노린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그 아들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의 2 아들들까지 함께 지금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그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그 정황이 지금 유족의 증언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너무나 충격적인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옆에 같이 있던 그 손주는 내 핏줄이잖아요. 손주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 거기다가 이 60대 남성이 나중에 범행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불화를 언급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 집안 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 이렇게 가까이 가정 구성원들끼리 뭐 대립했나?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탄알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발견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 피해자 유족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60대 남성이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가족들의 보는 앞에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일 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참작할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정부라고 뭐고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사태 초기에 소문이 퍼진 게 있거든요. 이 집안에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퍼졌었는데 일부 매체에서 보도됐었고 그거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이 피해자 유족이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이 지금 정신적 충격과 불안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언론들의 보도 내용 중에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기정사실처럼 비칠까 봐 지금 용기를 해서 입장을 낸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불화라고 그 몹쓸 인간 60대 그 아버지란 인간은 경찰 조사에서 1차적으로 진술을 했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유족 측 입장은 가정불화 자체가 없었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혼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이혼은 25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 이혼 사유도 그 남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 부인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나서 8년 후에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실제로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 사실혼 관계 같이 살면서 동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알릴 때에도 아들에게 이 아빠가 알게 됐을 때 받게 될 심적 고통을 배려하자 아버지에게는 이혼 사실을 안다는 걸 내색하지 말라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혼 사실을 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사건 발생 당일에도 그냥 아버지 생일 잔치를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날도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또 설명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이혼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고요. 특히 이 아버지인 60대 남성은
이혼 이후에도 수년간 이 전처 명의의 70평대 집에 거주했고 또 경제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저 60대 범인 피의자의 진술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유족 측의 입장의 진술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유족 측 설명대로라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 60대 남성은 25년 전에 당시 아내, 지금은 이제 전처가 되겠습니다만 당시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데 그 이혼 배경의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요. 뭡니까 그게? 저도 보고 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혼 사유가 알고 봤더니만 이 피의자가 성폭행을 해서 피해 여성을 상해까지 입혔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형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1996년 6월에 성폭행으로 인해서 여성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강간치상 이런 혐의인 것 같은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13년에야 성범죄가 증거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실형 한 4, 5년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말씀은 뭐냐? 가족들이 저 여성 피해 여성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당신하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지금 추단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십 년간 전처 명의의 70평형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정도면 더 이상 어떻게 배려를 해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피의자의 변명이란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래서 경찰이 그 동기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족 측이 밝힌 그 25년 전에 이 60대 남성이 당시 아내, 그러니까 지금 전처입니다. 그 전처와 이혼하게 된 이유는 이 60대 남성 본인 잘못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그 이 60대 남성이 저지른 성범죄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쪽은 물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단정하지는 못하더라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60대 남성, 이 몹쓸 남성이 가족 모두 당시 아들 내외 부부와 손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지인까지 그 가족의 지인까지 다 살해하려 마음먹었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처한 문제의 원인이 가족 전체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응징과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한 자리에 모이는 상황과 장소가 바로 생일이었고 기회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계획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그 순서는 분명히 아들이 제1순위였죠. 그럼 나름대로 내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긴 합니다만 이 그 며느리 되시는 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 며느리 자기 아이들이 실제 거기서 봤어요.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할까요? 네. 저 몹쓸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네.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네. 피해자 아내분이잖아요. 아내분 그렇죠, 얘기를 아내분이죠. 아내분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저 아내분- 몹쓸 인간은 굳이 표현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피해자의 아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 자기 남편이 옆에서 그런 일을 당했죠.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문을 잠그고 방에서 지켰어요, 아이를. 얼마나 큰 이 불안감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빠이자 훌륭한 남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세상에.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할 거로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번 사건으로 한순간에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금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어린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공개 이거 반대한다. 이유는 이게 만약 신상이 공개되면 그 가족들을 다 또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이 또 추적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학교 심지어 지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학교든지 아니면 사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누군지가 이 사람이 특정이 돼 버리면 그 사람 전처가 누구지? 예를 들면 아직 가족은 누구지? 이런 게 다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